감가상각비를 적용하면 소득세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연 10%가량의 소득이 거의 세부담 없이 통장에 찍히는 경이로운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Renewable Energy Solar News.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을 먹고 사는 카오타 솔라파크 이만수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최근 5년간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 얼마 정도 증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략 평균 85%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디 부동산뿐이겠습니까마는 특히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가히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이 정부의 지지 여부를 떠나 과도한 세금 징수가 가뜩이나 위축된 생활경제에 장애가 되었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는 추세입니다. 거부할 수 없다면 피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조율을 해야겠지요. 조율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피아노 조율사처럼 부동산 세금 조율사가 있지요. 이런 일을 하는 세무회계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세테크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께서 태양광 발전소를 주요 세테크 투자 자산으로 크게 주목을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산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과중한 세금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투자 기법을 세테크라고 한다면 저는 태양광 발전소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강남에 거주하는 부유층은 오히려 저렴한 투자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놀랐습니다. 2억 원대의 100kW 태양광에서 20억 원대의 1메가와트 태양광, 100억 원대의 5메가 이상 태양광 등 상품은 즐비합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으로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기 때문 아닐까요? 자, 다음을 주목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종부세라고 하죠.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에서 자유롭다. 100kW의 태양광에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그 태양광 발전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비는 소비재로 되어 있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면 약 3, 4천만 원가량의 토지만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되므로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저는 가동 중 태양광을 매각하는 물건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약만 되어 있으면 1년 정도의 소득을 취한 이유가 되어도 기본 2억 5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여기에 양도세 기준이 되는 토지대금은 4천만 원 남짓입니다. 그것도 지가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장기 계약 후 1년이 지나 2억 5천만 원에 매도를 한다면 대략 3 내지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지요. 이런 투자도 괜찮지 않나요?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나 증여세도 소비재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토지만 가지고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메가와트 태양광의 현재 시장 가격이 20억 원 안팎인데 이즘 토지가는 많아야 3억 원가량입니다. 세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증여나 상속세의 정도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자산가들이 상속 및 증여세, 세테크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목적 용도로 태양광에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요. 넷째, 취등록세. 취득세와 등록세도 토지의 등기에 국한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싼 토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평당 15만 원 정도를 한개 지가로 합니다. 취등록세 합이 2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섯째, 종합소득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반드시 따라붙지요. 하지만 태양광은 거의 논외입니다. 전시했듯이 태양광은 대부분 소비재입니다. 소비재는 해가 거듭될수록 가치가 하락합니다. 감가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가장 비싼 모듈의 수명이 25 내지 30년입니다. 인버터는 평균 12 내지 15년이죠. 이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가 적용됩니다. 구조물이나 접속반, 수배 전반 이런 재부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면 소득세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품의 단가가 워낙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 대비 연 10%가량의 소득이 거의 세부담 없이 통장에 찍히는 경이로운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단위가 커지면 일정 수준의 소득세는 부과가 되지만 상가, 오피스텔, 건물 등에 비견하면 없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대부분 소비재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러면 25년 후에는 무엇이 남느냐? 이런 질문이 대두됩니다. 정말 남는 게 없을까요? 토지 외에는 남는 게 없다고 하는데 그 토지에 주목을 하시면 사실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방대하므로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드리면 제가 지금 전북 군산의 그 염해지구 염전부지죠. 여기 아주 좋은 태양광을 분양하고 있고요. 서산, 태안 등지에도 양질의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매매 상품도 있고요. 최근에 에너지공단의 정책 변경과 내년도의 FIT 가격 하락 추세 이런 것들에 주목하여 태양광 투자를 경원시하는 경우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내년 하반기 시장을 주목하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의 견해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제 태양광 카오타 유튜버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클릭해 주시고요. 제가 일전에 업로드한 분양 동영상, 특히 전북 군산의 분양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 꼭 해보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